자, 오늘의 6번째 질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잘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110개 이제 합법적인 회사도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지 우리 정사님, 네. 그 서점에 가보시면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저희 그룹에서 이제 리더 사장님들이 이 책을 다 섭렵을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선택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5가지. 첫 번째는 회사의 안정성. 네. 그리고 아이템의 특허. 혹은 대체 불가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인 거죠. 세 번째, 합리적인 보상 플랜.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일은 그 복제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다음 사람이 익히기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증된 시스템이 있는가. 검증된 시스템. 그다음 마지막 5번째, 타이밍. 네, 요 5가지를 가지고 네.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네. 윤 사장님, 네, 회사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 사업 비즈니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하는 피해가 뭐냐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불법 회사가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그러면 이 회사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를 뭘 알아야 되냐면 회사 내부의 사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의 기업 공개죠.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가 상장을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기업 공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장부를 공개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메나테크는 94년도에 만들어서 31살 31년이 됐고요. 만든 지 5년 만에 상장을 해서 지금 한 27년인가 8년째 상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2가지만으로도 그냥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나스닥이라는 데에서 끊임없이 상장되어 있는 불량 주식을 솎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검토하고, 왜냐면 그 불량 주식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그 주식을 샀을 때 손해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검토하고 불량 식품을 퇴출시키는, 불량 주식을 퇴출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어마어마한 부서들이 있는데 견뎌내면서 왔고요. 두 번째, 이제 식품회사가 31년을 견뎌냈다. 식품회사가 의외로요 잘 망해요. 왜냐하면 소비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 같은 게 있어서요. 그래서 31년을 견뎌냈다라는 건 뭐냐면 아주 오랜 풍파를 견뎌낸 아주 실력 있는 중년의 모습.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안정성을 좀 믿어도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를 좀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을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템에 있어서 어떤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일까요? 우리 정 이사님? 네. 메나테크의 경우는 지금 글리칸 관련된 제품 특허가 현재 149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특허가 있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소비자분들의 측면이 있죠. 네, 소비자분들의 측면에서는 특허라는 그런 객관적인 검증이 된 효과가 입증이 된 그러한 제품을 내가 권유받았구나, 내가 그렇죠. 먹고 있구나. 거기서 안심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효과 좋은 제품 드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네, 다른 회사들 경쟁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 쿠팡하고도 경쟁해야 되죠. 홈쇼핑하고도 경쟁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독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하시는 어떤 사업자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보호막, 보호장치 안에서 사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거 대단히 큰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체 불가한 아이템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사업자 입장에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적용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함부로 쉽게 되면 네. 아무리 우리가 개척해놔도 스위치가 돼버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예, 아까 얘기한 그 수입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유지되려면 재구매하게 하려면. 그렇죠. 예. 비타민을 먹어도 뭐 먹고 있는데 올케 언니가 또 와서 하면은 바뀌죠. 다른 비타민 또 다 떨어졌으면 또 그냥 이마트 갔다 그냥 또 사게 되죠. 그렇죠. 그냥 바뀌는 게 너무 쉽거든요. 예. 그러면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네요. 대체 불가여야 되고. 예. 첫 번째는 회사의 안정성, 두 번째는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 그럼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상 플랜부터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면. 일반인들께서는 보상 플랜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업을 좀 해봤던 분들이 마케팅 좀 풀어봐요. 마케팅 좀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처음에 마케팅을 풀어보라길래 제가 마케팅 강사였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마케팅 강의한 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면 그 마케팅이라는 게 몇백 시간을 강의해도 몇백 시간을 강의해도 부족한 게 마케팅인데 똑같이 마케팅 좀 풀어봐요. 그런데 그 마케팅이라면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 보상 플랜이라는 게 정확히 보상 플랜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용어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다단계 오래 하는 다단계 여왕 같은 분 계시잖아요. 마케팅 좀 풀어봐요. 이런 경우 많이 당했어요. 근데 마케팅이란 개념은 뭐냐면 보상 플랜. 다시 말해서 이 사업자가 어떻게 노력했을 때 어떤 비율로 그 노고를 보상해주고 수수료를 줄지에 대한 어떤 요율에 대한 책정이에요. 철학이네요, 철학. 예, 그렇죠.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냐? 매출액의 35% 이내에서만 사업자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나텍에서 100억 매출이 일어났다. 사업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35억 안에서 나눠줘야지 37억을 나눠주면 경고를 먹고 영업정지를 당해요. 이런 법을 왜 만들어놨냐면 서로 업체들이 경쟁한 게 우리는 35% 풀어줘. 풀어준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50% 풀어줘. 70% 풀어줘. 그러면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자에 돈을 주냐. 그게 아니라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이 준다라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어요?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왜냐면 가격을 부풀리다 보면 올리다 보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묶어놓은 게 35% 안에서만 플레이를 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딱 유일한 제한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떻게 나눠주고 할 건지는 회사의 어떤 회사가 추구하는 정책적인 방향, 철학 이런 걸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의 그 보상 플랜을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큰 거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메나테크 이런 네트워크에 쓰는 용어인데요. 상후하박, 상박하후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이게 뭐냐면 먼저 시작하고 높은 직급에 있는 상을 후하게 주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를 박하게 주느냐, 먼저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 박하게 주느냐, 뭐 이런 차이예요. 그럼 전형적으로 그게 무슨 차이냐면 그래프가 제 손으로 한번 그려요. 그래프가 처음엔 돈이 안 되다가 어느 직급이 되면 훅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전형적으로 상을 후하게 주고 아래는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작할 때 높게 시작해요. 이렇게 높게 시작해서 그래프도 완만해. 직급이 올라간다고 막 돈이 갑자기 뛰지 않고 그냥 저한테는 직급이 하나 둘 올라가도 수입이 매출액은 제가 2배가 떠야 다음 직급이 가거든요. 그런데 2배가 돼서 다음 직급이 됐을 때 제 수입이 2배가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매출액은 2배가 됐어요. 근데 수입은 2배가 안 돼. 그게 상박이에요. 요게 가장 큰 철학이에요. 이렇게 하나 보고요. 두 번째 하나 메나테크의 특징적인 보상 플랜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네.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크 매칭 보너스. 여기에는 깊은 철학과 의도와 방향성이 담겨 있어요. 모든 제도와 법, 규정들은요 의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체크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낯설 텐데요. 이런 거예요. 내 파트너 중에 어느 정도의 직급, 위치가 되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에 매칭돼서 당신에게도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람을 육성하고 도와주고 키우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체크 매칭은 내가 직접 회원가입을 시킨 우리말로 추천인인 거예요. 추천인과 후원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해 안 되시면 요거는 좀 조금 차후에 설명을 부탁하시고요. 근데 저는요 제 밑에 뭐 회원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고 그 중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300분 정도 되는데 그 같이 일을 하시는 300분이 제가 추천한 분들이 한 10명도 안 돼요. 그럼 그 안에 보면 체크 매칭을 내가 추천한 사람 것만 받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추천한 사람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노력해. 왜냐면 거기가 잘 되면 직접적으로 돈이 되니까. 근데 내가 추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느 직급으로 성공해도 나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똑같이 시간을 써야 된다면 내가 추천한 사람, 친자식과 의부자식처럼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데려온 자식?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안이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당신이 직접 추천했든 아니든 간에 당신의 자식이면 당신의 파트너면 누구를 막론하고
도우십시오. 그러면 그 도와준 걸 회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추천과 후원 상관없이 체크 매칭을 다 준다. 이건요, 네트워크를 오래 한 분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 포인트예요. 진짜로 내가 추천 안 한 사람한테도 체크 매칭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렇다니까요. 메나테크의 철학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결국 세미나장에 왔을 때 이렇게 항상 밝고 화사한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결국 이 체크 매칭 보너스 같은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 내 추천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내가 환영해 주잖아. 의붓 자식. 아니 근데 26억을 버셨는데 네. 추천한 사람이 10명도 안 되면 일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지- 왔었는데 완전 집에 가고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와서 날로. 네. 아, 그러면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이제 그 검증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이 부분 우리 정인 사장님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보상 플랜이 좋아도 아무리 뭐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도 이게 내 얘기여야 되잖아요. 우리 유 선사님께서 뭐 26억을 버시고 또 김종섭이나 제가 브론즈 PD로 이렇게 활동을 해도 그거는 너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얘기가 되려면 네트워크를 뭐 해봤던 분, 해봤지만 실패했던 분, 주저되는 분 되게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어디나 시스템 다 있죠. 검증된 성공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판매로 끝나는 교육을 하는 곳도 있지만 프로가 되게끔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저희 메나테크 글로벌리스 그룹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1단계 우리 시스템입니다. 돈독이라고 하는 책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책 읽는 사람 많지만 돈이 되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책을 읽자라는 의미의 돈독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소모임으로 할 수 있는 셀 미팅이라는 미팅이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주부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시간을 할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올 수 있게끔 화요일마다 약 2시간 정도 SOM이라는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메나테크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할 때 메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총 6시간, 원래 이제 6주 과정인데요. 이거 6시간으로 우리가 압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 2권에, 아주 알토란 같은 책 2권에 교재비 3만 원을 받고, 이거 입교를 하게 되는데요. MBA라는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메나테크의 제품부터 보상 방식, 회사가 추구하는 방식,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사업 방식까지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MBA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저가 되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1:1 과외 프로그램입니다. 1:1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바쁜 직장인이나 이렇게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미나에 다 모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MBS라고 하는 메나테크 비즈니스 스타트. 그래서 목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1시간씩 상담하는 어떤 그런 기법 같은 실전 노하우를 그룹의 경험 많은 리더 사님들이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피디 세미나라는 우리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세미나인데요. 1박 2일 세미나입니다. 그룹의 문화, 정서, 그룹의 컬러를 익힐 수 있고요. 모든 그 리더들과 사업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하나 좀 권유드리자면 네트워크를 권유받으셨을 때, 특히나 이제 메나테크를 안내받으셨을 때 제품을 드셔서 건강에 대한 어떤 이익만 가져가시는 것도 사실은 좋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내 여건에 맞는 이 시스템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배워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의 여부도 한번 결정해 보시는 그런 현명함을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이 그런 기본적인 뭐 교재비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다 모든 강사들, 저희와 같은 이 사업을 실제한 강사들이 재능 기부로 제공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짜니까요, 다 갖다 쓰십시오. 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네트워크 아직도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상식적인데,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까지 다 점검을 한 후에 결정하시라,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냥 대충 초창기에 그냥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참고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5번째 기준에 이제 아이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유사님 현재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죄송한데 그 창문 타이밍, 조금만 타이밍. 열어주실래요? 네, 타이밍. 창문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네, 타이밍입니다. 사장님. 이제
어떤 사업이든 여러분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90년대 초반 저는 91학번인데 90년도 초반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노래방 가면요 2시간씩 기다려서 딱 들어가서 시간 딱 되면 더 넣어주는 거 없어요. 그냥 쫓겨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느 시대에 맞춰서 그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성공하고 하는 것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만 좋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맞느냐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아이템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히트쳤던 아이템 중에 이제 과거 아이템 뭐 볼 것도 없고요. 현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핫해요. 그래서 진입비 그야말로 권리금을 많이 내고 들어가도 내가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핫할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 미래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주류인 거죠. 지금 IBM은 옛날에 최고의 기업,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지금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마어마한 IBM의 프로그램을 납품하던 벤처기업, 직원 2-3명 있는 벤처기업인데 이제 거꾸로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요. 지금은 주류가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이게 시장이 상상도 못하게 크지만 글리칸이라는 실제로 그 비타민 미네랄이 몸에서 작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 글리칸이라는 건 비주류예요. 매출액으로 시장 규모로 아주 비주류예요. 근데 이게 상식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그럼 상식이 언제 되느냐? 그게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갈 때 이렇게 1년 단위로 10%씩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뻥 생겨서 온 국민이 알게 돼요. 여러분 헬리코박터라는 단어 제가 그거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2000년 초반에 대한민국 성인 중에 헬리코박터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1%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성인의 99%가 헬리코박터를 국민들이 안다는 것처럼 어느 빵 터지는 모멘텀이 있으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검토해 보면서 회사를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잘 선택하는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에는 반드시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5가지 검토 기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 선택을 쉽게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그 관점에서 메나테크라는 사업을 알아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